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정가은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의 미-이란 종전 합의 임박 소식에 따른 기술주와 반도체 지수 폭등이라는 뉴욕발 훈풍을 맞아 역대급 상승 기폭제가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거침없는 질주를 선보였으며 특히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코스닥 역시 기술주들의 동반 폭등으로 직전의 하락을 완벽히 만회했습니다. 미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함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방향성을 튼 만큼 오늘 맞이한 거대한 반등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소화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발 훈풍의 진원지가 된 미국 현지의 핵심 이슈와 세부적인 합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슈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 장세로 환호성을 지른 가운데 자산사장 시장만은 이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잔혹한 나홀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6만 달러 아래로 고꾸라지며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패닉세를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간신히 6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일주일간 누적된 처참한 손실과 기관들의 자금 유출로 인해 시장의 공포 심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가상자산 현물 ETF에서 역대급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을 이탈해 확실한 실적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AI 주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성장률 개선의 배경이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었던 반면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체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현지 시간 25일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발표하고 실질 GDP가 연율 기준 2.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추정치보다 0.5%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5%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소비 둔화와 AI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5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년 6월 25일 기준 금시세닷컴 금시세에 따르면 주요 귀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순금 시세는 살 때 86만 원, 팔 때 73만 5천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살 때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만 5천 원 하락했으며 팔 때 가격도 1만 5천 원 내렸습니다. 한편 금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와 물가 흐름,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금값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가 보이는 반면 금의 투자 매력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대형 기술주의 조정폭, 달러 및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금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AI와 반도체 주식은 크게 올랐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홀로 큰 폭락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1%로 깜짝 상승했으나 정작 중요한 소비는 줄어들어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금값도 전보다 떨어졌으며 앞으로의 투자 시장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달러 가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 체크해봐야겠죠? 김수연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전환 전략보고서를 정부 측에 선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녹색전환을 단순한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 투자와 기술 혁신, 시장 창출을 함께 촉진하는 산업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이번 민관 협력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편중으로 인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가 모처럼 잠재 성장률을 넘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2.6%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수출과 설비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고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서도 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부문은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 호황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 성과금을 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금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지자 정부가 성과급 결정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시행령 조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병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영업이익 배분 논의에 손실 리스크를 진 투자자 관점이 빠져 있다면서 임금보다 성과급이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우리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 기술 혁신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2.7% 성장할 전망이지만 반도체만 잘 나가고 다른 업종은 침체되는 양극화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인스웨이브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주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지난 22일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에서 민간 주도 디지털 혁신 실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실증 지원이 하드웨어 구축에 치우쳐 실제 점포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연동과 설치, 교육, 운영비 지원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포스 시스템과 연동되는 앱 기반 서비스는 현장 안착 과정이 중요한데 기술 기업들이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인스웨이브는 기술 인프라와 실증 자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주들에게 바우처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설치와 현장 교육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인천지회장은 지역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업을 연결해 실증 사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KFME 중 전국 최초의 인천시 연합회 청년위원회 초대 및 현 이석한 위원장이 주도했으며 민간과 현장이 함께하는 상생형 디지털 생태계 확대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급락세를 연출하며 무겁게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이어진 강한 매도 폭탄에 밀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와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5.81% 폭락하며 519.09포인트 내린 8,411.21장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4.10% 급락세를 보이며 36.44포인트 떨어진 851.37포인트로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를 개인이 홀로 외롭게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4조 6,265억 원, 기관이 3조 7,84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개인이 무려 8조 1,87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6,684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3,511억 원, 기관이 3,082억 원어치를 시원하게 사들이며 양매수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5.30% 하락하며 19,000원 떨어진 33만 9,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역시 8.36%나 폭락하며 24만 4,000원 밀린 267만 3,0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주사인 SK스퀘어 역시 9.43% 폭락함 172만 원을 기록해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대형 우량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반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 장비주 중 일부 종목은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원유 IPS가 5.88% 상승해 마감했고 이오테크닉스 역시 1.68% 오른 48만 5천 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7.15%와 6.47% 급락세를 보이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코스닥 대장주 격인 알티오젠이 8.40% 폭락한 34만 3,500원에 마감했고 HLB 역시 2.65% 파란불을 켜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에 가로막혀 큰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만큼 주말 동안 시장 흐름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 투자 방향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 코스피가 5.81%, 코스닥이 4.1% 폭락하며 국내 증시가 역대급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대형 우량주들이 줄줄이 주저앉은 가운데 코스닥 일부 반도체 장비주만이 소폭 선전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도하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할 특징주는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가능성에 상승세를 보인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은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관측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기조와 맞물려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공장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업체 입주, 배후 주거 물류 인프라 개발 등 건설 수요가 동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은 전력 용수, 도로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요. 특히 첨단 패키징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생산 거점 다변화와 지역 클러스터 조성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자 투자 결정에서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호건설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건설은 오늘 시가 5,610원으로 시원한 출발을 보여줬는데요. 그 기세를 이어가 고가 6,630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까지 고점인 6,630원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금호건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금호건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바로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인 심택입니다. 심택은 전거래일 대비 4% 넘게 강세를 보이며 13만 2천 원 선 위에서 활발히 거래됐습니다. 상승세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 소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전날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택에 대한 2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한 이후 나온 첫 번째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든든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생산시설 확충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된 심택이 향후 주가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광주 신세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호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자 수혜주 찾기가 시작됐고 호남 지역 유통 거점인 광주 신세계에 매수세가 집중된 겁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더 그레이트 광주 프로젝트가 주목받았는데요.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이 지역 인프라가 확대되면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전거래일보다 상승한 43,150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중 내내 강세 흐름을 유지하다가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2,200원, 즉 21.37% 오른 5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특징주 광주 신세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상승 모멘텀, 또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알아보시죠. 먼저 상한가 종목, 금호전기입니다. 정부의 초대형 호남권 반도체 AI 메가 프로젝트 발표 기대감에 호남 지역 연구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하락장 속에서도 차별화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금호전기는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호남 기반 향토 기업, 바로 디스코 등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들 종목의 급등세는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 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민간 합동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전후 공정을 망라한 이 반도체 거점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호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앱튼입니다.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에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앱튼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뉴인텍을 비롯한 전선 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앱트는 전거래일 대비 29.96% 오른 1,284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주가 강세는 정부의 전력 소급 대책 발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98.8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 97기가와트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장은 이번 대책을 전력 인프라 확충과 또 설비 투자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기분입니다. 네, 여름철 전력 피크와 또 전력망 투자 이슈가 겹칠 때마다 변압기, 또 전선, 중전기기 등 전력 설비주가 단기 테마로 부각되어 온 만큼 이번에도 관련 종목 수급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비롯한 금호 전기와 또 앱튼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또 각자의 재료를 바탕으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 종목은 또 변동성이 큰 만큼 단순한 주가 흐름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 공시, 또 후속 이슈까지 함께 확인하는 투자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재료별로 이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AI가 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와 경기도나 우려가 엇갈리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에 주목한 이유와 반도체 업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더욱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실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요 고객사들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인데요. 마이크론은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적 공급 계약, 즉 SCA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은 고객사가 약속한 물량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는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D램 생산량의 약 20%, 낸드 생산량의 약 3분의 1 수준의 장기 계약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장기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산업으로 꼽히는데요. 장기 계약 확대는 실적 안정성을 높이고 업황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생산 능력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과 대만 지역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며 향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확대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인 수요 증가가 아닌 구조적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는 장비와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공장 증설과 생산 라인 확대가 이어질수록 반도체 소보장 업종의 수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맞물려 관련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 AI 시대 반도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예상보다 오랜 기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AI 산업 성장과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확대, 그리고 관련 소부장 업종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춘 반도체 공장 증설 움직임은 앞으로 장비, 소재, 부품 등 관련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하 아나운서부터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파란 폭풍우가 지나가면 빨간 태양이 뜬다. 네, 이번 주 큰 변동성에 모두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금 뛰어오를 우리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연 아나운서는요? 네, 오늘장을 보면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는 주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는데요. 이미 마감된 장에 미련 두지 마시고 주말만큼은 주식 생각 지우신 채로 마음 편히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장 이적의 다행이다가 아니라 다행이 아니다라고 바꾸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인 29도에 달했던 열기가 남아있어 체감온도 30도 안팎으로 저녁도 조금 덥게 느껴지겠으나 북동풍이 시속 4마일로 잔잔하게 불며 점차 선선해지겠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은 22도까지 내려가며 열대야 없이 비교적 선선한 밤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6월 27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